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뉴코리아 방송 주요 세대 이슈와 분석 시간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앵커를 맡은 주요 세대입니다. 네, 저는 앵커 유기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 앵커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독자들, 또 시청자분들께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진행하기 위해서 아주 실력파이고 정말 이 사회를 걱정하는, 애국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귀한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처음 인사를 하는데 오시는 길은 어떻습니까? 예, 대중교통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셨어요? 편하게 잘 왔습니다. 네. 네. 미국에도 가서 공부하신 걸로 아는데 어떻게 한국 사회가 괜찮습니까? 다니시기에? 한국 최고입니다. 그래요? 네. 이거 그냥 네. 하는 말이 아니겠죠? 네네. 우리 사회가 그만큼 발전하고 선진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사회를 장악하고 후진국인 것처럼 자꾸 이상한 논리를 갖고 우리 국민들을 좌절시키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네, 오늘 주제가 무소불위 국가인권위원회의 만행. 제목이 아주 센데요. 네. 이게 지금 한동대학교랑 숭실대학교에서 있던 어떤 사건하고 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뭔가요, 대표님? 네. 이 내용은 네. 2015년도에 숭실대학교에서 인권영화제 총여학생회가 주최한 인권영화제가 있었습니다. 네네. 거기에 김조광수 씨, 네네. 동성결혼한 그들의 결혼식 이야기를 담은 예. 그 영화인데 네네. 이것을 베어드홀에서 대관에서 상영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학교 측에서 전날 있을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상영을 못하도록 하니까 네. 결국은 광장에서 노천에서 상영을 했고 그것이 인권침해라고 해서 예.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 사건이고요. 네네. 또 하나는 2017년도에 한동대학교에서 들꽃이라는 비인가 동아리가 네. 기독교 대학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강사를 초청해서 그들에게 강연할 수 있는 기회를 줘갖고 학교 측과 충돌이 일어나고 또 네. 그것을 방해받다 보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 사건입니다. 두 사건 모두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라고 제소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2015년이 숭실대학교 사건이고 네. 2017년이 한동대학교 사건이면 비교적 최근 사건이네요. 그렇죠. 근데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두 학교 다 지금 기독교 학교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들꽃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그 들꽃이라는 이게 동아리 이름이죠. 그렇죠. 이제 동아리 네, 이름이 네. 들꽃인데 그것이 이제 인가가 돼 있지 않고 아직 미인가된 네. 상태에서 이제 이런 행사를 추진했고 네. 또 초청한 강사가 학교의 건학인형과는 네. 동떨어진 분을 초청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불거진 것입니다. 그럼 학교에서는 이 들꽃 사건을 계기로 뭔가 이렇게 징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징계를 했나요? 사실은 네. 이게 이제 세게 징계가 나면 네. 제적까지 시킬 수 있는 사건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예. 그래도 한 학생에게만 좀 정학을 몇 네. 개월 주고 네. 나머지는 좀 징계죠. 경고조 한 거죠. 그렇게 하지 마라. 네. 그러면 안 네. 된다. 이제 이 정도는 경징계에 해당한다고 저희는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자신들이 한 행위가 전혀 문제가 없고 자신들의 성적 결정권 또는 네. 자신들의 사상, 종교, 신념, 표현의 자유 이런 모든 영역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건학인형과는 상관없이 이것은 인권의 문제인데 왜 인권을 탄압을 하느냐 이런 각도에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크게 불거진 사건입니다. 네, 금방 표현의 자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 들꽃 행사에서 네.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뭐를 표현하고 싶으셨던 건가요? 예, 네. 사실은 이 내용을 그 다음 화면을 이제 좀 보시면요. 네네. 이제 이 내용 자체가 우리가 보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아까 이제 네. 처음에 보면 그 들꽃이 캠퍼스 내 카페에서 한 그 강연 그 내용이 뭐냐면
너가 온전히 나의 길을. 근데 이제 흡혈 사회에서 환대로 성노동과 페미니즘 그리고 환대 네. 뭐 이런 내용들이 그냥 거침없이 나와버렸어요. 페미니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면 오래전에 그 페미니즘은 남성으로부터 이제 억눌리고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한 남녀 평등 차원에서 갔는데 이것이 이제 오늘날에는 네. 오히려 남성과 여성이 결혼한 결혼 제도 자체를 가부장 체제라고 해서 다 무너뜨리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혼 자체를 없애버리고 내 마음대로 섹스하고 살고 내 마음대로 쾌락을 추구하고 살겠다. 그러니까 어떤 모양의 선택이든지 그건 나의 자유다. 네. 이런 문제를 일방적으로 개인의 삶 속에서만 적용하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소속한 공동체 내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네. 당연히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충돌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주로 말씀하신 네. 그 성적 행태, 네. 지금 폴리아모리라는 그런 말들이 나왔어요. 네네. 뭐, 그게 뭔가요? 사실, 예, 저도 네. 뭐,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는, 뭐, 젠더 이런 부분을 많이 들어봤지만, 네. 폴리아모리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네. 비독점 다자연애라고 이제 우리말로 번역이 될 수 있는데, 네. 한 사람이든 또 한 사람이든 이렇게 남녀가 1대1로 만나서 네. 같이 동거하거나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뭐 결혼 자체도 의미가 없지만, 어쨌든 둘이 뭐 서로 좋아하는 관계면 1대1로 만나는 게 아니라, 1 플러스 2가 될 수 있고, 1 플러스 3이 될 수 있고, 또는 2 플러스 2가 될 수 있고, 3 플러스 2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이 한 지붕 밑에서 동거하는 집단혼이랑 비슷한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대표님, 한 사람당 여러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독점을 하지 않는 그게 거.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네. 일반 상식으로는 네.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동물처럼 섹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남녀 간의 사랑은 마음을 주고 네. 또 사랑이란 속성에는 때때로는 독점력이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고 또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희생을 하질 않고 또는 즐길 수만 있고 필요할 때만 서로 관계를 맺고 독점하지는 않는다. 굉장히 세련되고 멋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그것도 사랑의 한 형태라고 굳이 주장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요.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정말 깊이 그런 것을 헌신하지 않는 사랑, 이기적으로 어떤 섹스만을 추구하는 이런 육적인 사랑만을 추구하는 관점에서는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영과 혼과 육이 결합이 된 전 인격체가 한 영혼과 영혼 또 한 삶의 전체와 내 삶 전체가 엮여지는 이러한 결합 상태가 진정한 결혼이고 또 남녀 간의 행복한 사랑을 지속시킬 수 있는 가장 안정판이 결혼제도라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어렸을 때의 한 불장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뭐 그것을 성인이 돼서 더 나이가 먹어서 계속 한다는 것도 조금은 지나친 육적인 욕망만을 추구하기 위한 이기적인 섹스의 관점에서만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남녀 간의 사랑을 말씀하실 때 단지 뭐 이렇게 육적인 결합만이 아니라 영과 육과 혼이 전체가 연합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들이 생각하는 폴리아모리 했을 때 그 사랑의 개념하고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런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사실은 뭐 조사도 안 됐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접하게 되면 보면 뭐 동성애자들도 일단 동성행위를 할 때는 그 여러 파트너를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그 집중할 때는 상대방에게만 1대1로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뭐 뭐 지저분하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건 별도로 치고 근데 이런 형태를 우리의 자연스러운 사랑의 형태고 우리의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결혼하지도 않고 동반자법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동반하는 파트너십으로 충분히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윤리 규범과 어긋나는 것이고, 이걸 좀 시각을 넓혀보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경험을 좀 하셨는데 유 앵커님은 어떠셔요? 미국에서 경험했을 때 미국 분들은 많이 이런 일이라 하면 폴리아모리 같은 경우를 어떻게 볼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경험해 보신 주변 몇 분들 있으면? 제 주변에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폴리아모리 영어인 것 같은데 폴리가 여러 개, 아모르가 사랑이니까 저는 이런 거 처음 들어봤어요, 사실.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깜짝 놀랐죠. 정말 깜짝 놀랐고.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 한국이 이렇게 바뀌었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뭐 대중적으로까지 안 가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파트너 독점적인 관계를 원하지 전 나누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빼앗길 수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은 사랑의 본질적인 속성이죠. 그런 독점은 나쁜 의미의 독점, 남을 지배하려는 독재해서 남을 나의 노예로 만들겠다는 독점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독점권을 요구하면서 나에게도 독점 사용권을 승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방이 서로가 묶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서로의 결속과 신뢰 바탕에서 세워지는 남녀 간의 결혼이 또 결합이 가장 건강한데 지금 우리 사회도 너무나 혼란스러워 가고 있고 마음 놓고 프리섹스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조금 더 진보된 형태, 좀 변질된 형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계속 우리 사회가 존속할 수 있을까? 이거는 일시적으로 잠시 몇 사람에게만, 소수에게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게 대학교 내에서 일어났다는 사실, 대학생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그거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초청 강연을 지금 하려고 그랬는데 학교에서 저지를 한 거죠. 이제 원래는 이제 초청자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분은 아까 여기 이제 나오면 앞부분으로 조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 앞에 화면을 이목희 경희대학교 개건교수와 홍승이라는 여성인데 뭐 작가라고 이제 알려지고 본인은 이제 그렇게 했는데 또 다른 인터뷰나 내용을 보면 성노동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노동자요? 성노동자 이제 흔히 하는 말로 하면 몸을 파는 사람을 옛날에는 뭐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그거를 노동행위다 해서 신성하다. 뭐 나름대로 이거는 의미가 있다. 나는 가치 있어서 돈 벌기 위해서 당연히 내가 직업 선택의 자유로 인해서 성노동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게 말을 붙여놨는데 여기에도 이제 문제가 되죠. 페미니즘도 극단적으로 추구하고 또 지나치게 여성의 시각에서만 바라보는 관점을 갖고 있는 강사와 그러면서 이런 동성애까지도 용인해주는 이런 강사와 또는 성노동자라고 자신을 자리매김하는 사람들 또 한 사람의 홍승현 씨는 아까 말한 폴리아모리에 나오는 석진인 청년 학생과 폴리아모리 관계에 놓여 있는 그런 세 사람을 강사로 초청한 것이죠. 참 이게 골치 아프고 이게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 좀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동대가 지금 기독교 학교잖아요. 그러면 기독교 학교를 세웠을 때 그 건학 이념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렇죠. 완전히 상충되네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된 거죠. 특별히 한동대학교는 뭐 신학교는 아니지만 일반 대학이라 하더라도 뭐 하나님의 대학이라고 할 정도로 자부심을 갖고 기독교의 건학 이념을 표방하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그러한 설립 정신에 의해서 세웠고 학칙도 교칙도 만들었는데 이 학생들은 그걸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학칙을 우리 유 앵커님은 학칙을 다 무시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나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그 학교를 안 가겠죠. 그러니까 찬성하지 않는 학교는 안 가겠죠. 만약 문제 있는 학교다. 그러면 아예 지원하지 않겠다 이거죠. 그거는 우리 자율권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지금 학교의 그 건학 이념을 존중하기 때문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알려지기는 이제 다 거기다가 학생들이 이런 학교의 이념에 따라서 성실히 학생으로서
생활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다 서약서도 쓰고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무시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약속한 것을 위배해놓고 그것을 인권 침해로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네. 성노동, 네. 성노동이라는 그 단어가 참 생소한 단어긴 한데 네. 이게 어떻게 페미니즘이라는 맥락에서 이게 정당화되는지가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네. 나라에선 성을 매매하는 거는 불법이고 죄입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들은 이제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이제 말을 하죠. 동성애자들, LGBTQIA 그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젠더라는 걸로 봐도 이제 내가 선택한다. 사회적 성을 말하면서 네. 가장 중시하는 것이 GM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젠더 메인스트리밍 해갖고 성주류화 정책에 보면 그냥 자기가 성을 선택한다는 거죠. 타고난 섹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 타고난 섹스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I가 들어가서 인터섹스, 간성이라는 게 있는데 간성은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가 한 몸에 들어와 있는 거죠. 예. 분화가 덜 된 거죠. 네네. 어떤 면에서 보면 약간 돌연변이와 비슷한 건데 그 간성도 그러면 타고났기 때문에 간성이 타고난 거니까 당연히 LGBT 다 타고난 거다. 네. 이게 논리적으로 비약이고 궤변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타고난 그 생물학적인 성은 무시해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젠더는 네. 다 무시하고 그런 것으로 선택했다고 하고 그 중에 한 형태, 성행위의 어떤 형태든 결합의 어떤 형태든지 나는 내 자기 결정권으로 인해서 이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만일 사회가 발전하고 사회가 흘러가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저는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인데 사회가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럴 때도 문제인데 완전히 뭐 남녀 문란한 정도를 벗어나서 요즘은 완전히 이 젠더 문제가 들어와서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젠더라면 그냥 양성평등으로만 나와요. 우리나라 양성평등 기본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젠더가 이제 양성평등으로만 이게 번역이 됐지만 이게 더 깊이 들어가 버리면 그들이 의도하는 것은 양성평등 체제가 아니라 남녀 섹스 자체를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결혼제도도 무력화시키고. 왜냐하면 남성 가부장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페미니즘의 궁극적인 목적은 남성을 타도하고 남녀 결혼제도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들은 결혼하지 않고 오히려 레즈비언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도 참 안타까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동대는 기독교 학교고 또 성경의 원리에 입각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또 한동대의 목적이라고 보는데. 그렇죠. 한동대가 제가 보기에는 정당하게 징계를 한 건데 인권위가 이제 권고를 내렸어요. 그렇죠. 이제 뭐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래서 처음부터 국가인권위원회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한다. 사실은 시민단체와 같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헌법으로 보장된 이런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여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을 등에 업고서 유엔에서 말하는 GM 정책과 다문화 정책과 세계화 정책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거의 제국주의적인 시각, 과거에 우리가 그런 걸 비판했었잖아요. 저는 이제 정치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시각, 중심과 주변 이동, 해방신학, 뭐 이런 것들이 좀 남녀에서 나왔는데 그런 부분처럼 마치 소수가 특별한 권력을 가져서 다수를 지배하겠다는 굉장히 무서운 독재적인 발상을 갖고 있어요. 네, 대표님 제가 알기로 한동대가 좀 지방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방에 있는데도 서울 학생 아닌 아이들도 많이 있고 또 일부러 또 크리스찬이 아닌데도 부모님들이 보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평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조금 당신들 아이를 이 학교로 보낸 부모님들이 이번 결정에 많이
좀 분노 내지 뭐 실망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면 이제 아까부터 이제 앞부분을 건너뛰었지만 저 화면이 계속 나오는데 C 채널이라고 기독교 텔레비전의 한 방송국인데요. 최근에 나온 건가 보죠? 최근에 15일자니까 얼마 안 됐죠. 14일 날 학부모들이 일부가 일단 기자회견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어떻게 이런 터무니없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것이 왜 인권의 문제냐, 우리 자녀 잘 되라고 하는데 학칙에 따라서 권학이념에 따라서 징계한 것이 뭐가 잘못이라고 그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것을 정확하게 학교에 대한 설립 이념을 충분히 고려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봐야지.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인권으로 둔갑시켜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많이 격렬하게 항의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화면을 보면요. 소수자 인권만 특별히 보호하는 인권위 또는 언학 이념을 간섭하는 인권위 그리고 국가인권위가 말하는 인권은 모든 사람의 인권이 아닌 특정한 소수를 우대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특권층화시키고 다수를 오히려 역차별하겠다는 반인권적인 개념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인권 독재라고 제가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나가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성매매를 합법화하거나 난교, 폴리아모리 같은 난교거나 동성애 등을 요구하는 것은 성부도덕한 문제와 성윤리의 문제고 우리 사회 규범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인권의 문제로만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격한 반응을 보였고 제가 지금 최근 오늘 들은 정보에 의하면 다음 주 화요일쯤에 거기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한동대 학부모님들 약 700여 명 정도가 모여서 700여 명. 강력하게 항의할 거라는 정보를 제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국가인권위는 한동대가 갖고 있는 종교의 자유보다는 이 학생들의 어떤 인권, 무슨 인권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인권이 이제 위에 있다고 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에서 보장된 그런 기본권이나 천부인권에 대한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오직 각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그 사회 규범에서 용납이 되든 안 되든 그 사람의 자기 결정권이니까 존중해줘야 된다. 그것이 인권이다.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나라에서 담배 피는 사람 어떻게 처리하죠? 못하죠. 왜 못하게 하나요? 인권 침해를 왜 하죠? 담배 피는 사람들. 다른 사람한테 지금 피해를 주기 때문에요. 그래요? 근데 동성애자들은 피해가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간다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국가인권위가요. 국가인권위도 주장하고 동성애자들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분들도 우리는 사회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실제로는 남성 동성애자 MSM이라고 합니다. Men who sex with men. 남성 간의 학문 성교로 인한 에이즈와의 유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감추고 있는데 사실은 CDC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는 미국의 질병통제센터 보면 거기에는 에이즈에 걸릴 때 특히 청소년들은 남성 간의 그 학문 성교로 인해서 남성 간의 학문 성교로 인해서 에이즈에 걸린 경우가 굉장히 높은 90% 이상 높은 이런 것도 나와 있고 물론 퍼센티지에 따라서 연령대에 따라서 그렇게 비율이 안 되지만 굉장히 위험하다. 물론 CDC에서도 남성 간의 성행위를 할 때는 콘돔을 사용하라고 했는데 콘돔이 100% 보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위험성 때문에 꼭 에이즈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성질환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성병이 이런 문제는 보건학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거고 권장할 사항이 아닌데 이들은 무조건 인권의 문제고 나의 결정권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손을 대서도 안 되고 반대 목소리를 내서도 혐오 발언이니까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지정하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고 미국과 유럽은 다 거의 대부분 서유럽은 차별금지법이 적용되어 있는 상황이죠. 좀 심각하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남의 나라의 이야기만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벌써 이런 경랑 속으로 들어와서 저는 이런 동성애 쓰나미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동성애 쓰나미가 밀려와서 집어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성애 문제나 또 이런 소수 성애자들을 둘러싼 인권 문제, 이 문제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라 저희가 조금 진행이 미숙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해서 예쁘게 봐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더 방송하면서 우리도 점점 더 적응해 나가고 우리 이 앵커님과 함께 더 호흡을 맞춰서 앞으로 더 좋은 방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 주제가 좀 심도 있기 때문에 여기와 연관된 어떤 법적인 문제까지 대두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동방교연에서 성명서도 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코리아 방송 주요셉의 이슈와 진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